네. 자, 37번인가요? 자, 틀린 것. 1번,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할 때는, 자, 원상회복해야 될 의무가 있죠. 원상회복. 2번, 수익 공동, 아까 나왔던 거예요. 공동 임차인의 연대 채무라고 그랬죠. 공동 물건을 임차할 때는 연대에서 차임제거 의무를 부담합니다. 연대. 다음 3번 조심.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는 숙박계약은 아까 그죠? 안전배려무 있다 그랬죠. 숙박은 내외적으로. 숙박계약이고는 임대인은 임차인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원래 통상적 보통 임대차는 안전배려무가 없어요. 예외적으로 숙박임대차는 안전배려무가 있습니다. 4번,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는 임차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주인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답은 5번이네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 준 후에도 임차인이 잘 살 수 있도록 유지해 줄 의무 있죠. 특별한 사정에 없는 한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의무까지 부담한다죠. 부담한다. 보일러 고쳐줄 의무 있습니다. 답이 38 갑니다. 민법에 정한 각종의 비용 상환채무 중요하세요. 중요 표시. 민법에 나오는 각종 비용을 한꺼번에 공부합니다. 자, 순서대로 민법에서 비용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총칙에서는 안 나와. 물건 처음이 뭐야? 점유권이죠. 점유권부터 나옵니다. 5번.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는 그가 선의 점유자로서 과실 취득한 때는 과실 취득했죠. 무슨 비용? 통상필요비 청구 못하죠. 통상필요비에 대해서는 그 상환을 청구하지를 못한다. 203조에서 배웠던 것이요.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겠어요? 또 비용이 전세권으로 옵니다. 1번 전세권. 전세권자는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죠. 상환청구권을 갖지 못하고 유익비에 대해서는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누가 선택한다 그랬죠? 소유자죠. 소유자 같은 말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액이나 정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자도 필요비나 유익비 모두에 대해서 상환 청구권을 가집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임대차에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청구권 갖는 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 한한다. 틀렸죠? 비용은 토지, 건물, 동산, 임대차 다 있다 그랬죠? 비용은 토지 임차인, 건물 임차인, 동산 임차인 다 가진다. 그 답이 이제 3번 틀렸어요. 자, 4번. 환매 특약부로 매도한 후에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하면 매수인은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법 조문 묶은 거예요. 39로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입니다. 부속물이니까 누가 해야 되겠어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죠? 만 부속물입니다. 1번 일시 사용을 위한 대차 1시간, 2시간의 대차는 부속물 매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부속물 매수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 행사 결과 행사를 어떻게 하죠? 일방적 의사표시죠. 함으로써 매매유사의 법률 관계가 성립합니다. 시가로 매매가 성립하는 거예요. 3번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은 창고,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누구 동의어야죠? 임대 동의어도 부족하거나 또는 임대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정확해요. 답은 4번이네.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와야죠.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에 부속된 것. 이거는 부속물이 아니죠. 부속물 매수권의 대상이 X. 아니다. 아니다. 답이 4번. 5번. 부속물 매수권의 객체인 부속물은 물자가 나왔죠. 물자가 나왔으니까 독립된 물건으로 존재하고 참고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 구성 부분이 되면 비용 상환 청구해야 돼요. 다음 40갑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 형성권입니다. 1번. 부속물 매수권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종료해야 됩니다. 종료. 2번.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임대인의 구성 부분이 됐어요. 구성 부분이 되면 비용 청구해야 돼. 부속물 매수 청구해야 돼. 비용이죠. 구성 부분으로 되면 비용 상환 청구권이 문제되나. 부속물이 독립한 물건이 되어 그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기속된 경우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문제됩니다. 정확해요. 3번.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자 줄거세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못하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해지된 경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답은 4번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형성권이고 동시행입니다. 동시행. 임차인은 그 부속물에 관한 매매 대금은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유치권을 성립 안 해요. 임차인의 부속물에 매매 대금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 틀렸죠? 유치권 행사하여 인도 거절할 수는 없다. 지상물 매수권하고 부속물 매수권은 매매 대금이니까 동시 이행은 성립하지만 유치권 성립할 수가 없다. 답이 4. 부속물 매수권에 관한 게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위반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없다. 41. 임차인의 유익 비용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 비교 설명 틀린 것. 자, 1번. 답 4번 와보세요. 다 했던 거야.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매매 대금이니까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물건에 관련된 비용은 유치권 인정이 된다. 거꾸로 됐네. 답이 4. 자, 1번 아까 했던 거 보죠. 1번. 부속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장 구성 부분이 됐네. 그럼 뭐 청구해야죠? 비용 상환 청구 대상이 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 2.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나 공작물에 부속시킨 경우나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그런 제한이 없다. 정확해요. 3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가 없다. 강행 규정이죠. 그러나 비용은 임의 규정이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유익비 비용은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속물이나 지상물은 그런 행사 기간 제한이 없어요. 없다. 42. 같은 문제인데 42 여러분 그냥 풀어보세요. 같은 문제니 43으로 갑니다. 44.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권 땅이 더 많이 나온 거 1차로 계약갱신 청구했다가
토지지로는 토지 임차인이 자, 이 건물이나 수목이나 염전이나 목장이죠. 1차로 계약갱신 청구했다가 거절당해서 2차로 하는 거죠. 2차로 매수 청구합니다. 자, 가보자. 자, 답 4번 갑니다. 4번. 무가 건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답 4. 무가 건물도 취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다. 우리 민법은 무가 건물 따지지 않아요. 주임법도 무가 건물 적용됩니다. 공법에서는 뭐 무가가 처벌받지만 민법은 무가도 보호합니다. 더 많이 보호해야 돼.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답이 4. 1번 올라가죠.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토지임차인입니다. 건물 기타 지상세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 이게 뭐 포기야? 이거 바로 지상물 매수권 포기죠. 무효죠. 무효. 강행규정 위반 무효입니다. 2번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했어요. 이건 채무불이행으로 소멸했어. 그냥 해지 통고로 소멸했어요. 통고로 소멸했죠. 이거는 즉시 매수 청구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임차인 동그라미 즉시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예외 판례라고 그랬죠. 3번 임대차 종료 전 요번에 했던 거네요. 지상 일체를 포기하기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1번하고 3번은 같은 질문이에요. 5번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이 등기가 되었네요. 등기되었으면 제3자한테 하면 되겠네. 임차인은 토지 양수인에게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등기했으니까 제3자에게 할 수 있어요. 44.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옳은 것 1번. 자,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이제 이 건물은 이 임대인의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거죠.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창고죠. 창고는 뭐죠? 임대인의 동의받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었어야죠. 네, 토지 이거는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토지는 1번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 얻어 신축한 것이 하나인데 하지 않는다. 동의 안 받은 것도 가능해요. 2번 임차인이 지상물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네요. 그러면 이 물건이 임차인 거야 남의 거야 이제. 자,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 거예요? 병의 거잖아. 병의 거니까 임차인 게 아니잖아. 이거는 매칭을 못하죠. 남의 물건이니까.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지상을 매칭권 행사할 수는 없다. 정확합니다. 잘 기억해야 돼. 남의 물건이니까 매칭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해서서 잘 보세요. 정답으로 2번 질문도 자주 나와요. 2번 지상물 매칭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소유자가 살아야죠. 따라서 임차인이 지상물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임차인이 아니라 양수인이 지상물 매수권자입니다.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3번 임차인 소유 건물이 계속 나오네요.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수 청구는 안 되죠. 안 되고 안 된다. 임대지 위에 있는 건물만 가능해요. 4번 건저당이 설정된 건물의 매수 가격은 자, 여기 이제 만약에 건저당권이 있었어요. 이렇게 건저당권이 있어도 매수 가능합니다. 이는 건저당권은 고려하지 않아. 고려하지 않고 건저당 고려하지 않습니다.
4번 건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매수 가격은 건물 매수가격 건저당 고려하잖아요. 매수 가격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면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의 시가 상당해서 뒤에 게 틀렸네요.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고 그냥 건물 시가입니다. 건저당권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음 5번 임차인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려면 임대인 성납 필요 없어요. 임대인 성납받을 필요는 없다. 자, 49로 갑니다. 답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을의 X 토지를 임차하여 항상 이제 그 케이스가 나오면 소유자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소유자는 항상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소유자다. 그럼 을이 임차인이 되는 항상 소유자부터 찾아야 됩니다. 갑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누가 소유자예요? 을의 X 토지를 이렇게 돼요. 을의 X 토지, 을이 소유자란 말이에요. 임차하여. 그럼 을이 소유자는 갑이 임차인입니다.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이후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임대인 을은 갑을 상대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을이 이제 바뀌었죠. 을이 임대인, 갑이 임차입니다. 하고 이제 건물 철거하라, 내 땅 내놔라 이렇게 소송한 거죠. 네,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자, 1번 갑이 임대차 종료되기 전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의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 유효야 무효야? 무효죠. 강행 규정 위반입니다. 을과 특약을 하는 것은 무효다. 2번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갑의 채무불이행 나왔네요. 채무불이행을 해지되면 매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갑은 을에게 매청권 행사할 수가 없다. 3번 갑이 지상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매매로 시가가 매매로 성립합니다. 건물 지상 건물의 점유 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 사용하는 한 부지 계속 사용했죠. 땅 사용료는 지급해야죠. 그 부지 임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있다 정확합니다. 다음 4번인데 자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 매수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없어요. 행사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행사 기간이 규정이 없으니까 얘가 이제 자 패소 당하고 나서도 매청구할 수 있어요. 자 답이 4. 건물 철거 소송에서 임차인 을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건물 철거가 집행되기 전이라면 자 임차인 갑은 건물의 채권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기간이 없기 때문에 있다. 답 4 조심하세요. 밑에 해설서 잘 보세요. 4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청권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없다. 고로 임대인이 제기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에서 임차인이 패소했을지라도 줄거세요. 그 판결에 의해서 건물 철거가 집행되지 않는 이상, 즉 건물이 철거되지 않는 이상 건물이 있으니까 임차인은 건물 매수청권 행사할 수가 있다. 답이 4. 이건 좀 조심하세요. 아직 출제가 안 된 판례입니다. 자, 5번 갑이 Y 건물에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매수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되면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이 건저당이 있더라도 지상 매수청구 행사할 수가 있다. 46 외워야 됩니다. 자, 임대차에서 대표적인 임의 규정이 바로 비용 규정입니다. 대표적인 비용 상환청구권입니다. 비용 상환청구권 대표적인 임의 규정이야. 46번 민법상 임대차 규정 중 줄거보세요.
강행 규정이 아닌 것. 즉 같은 말은 뭐죠? 강행 규정이 아닌 것은 임의 규정인 것 찾아라는 거야. 답 5번 바로 갑니다. 비용 필요비 및 유익비 상한치 규정 외우셔야 됩니다. 비용은 임의 규정입니다. 단순 암기입니다. 47호 임차인의 임대인의 값에 동의하지 않고 병에게 전대한 경우. 자, 이것도 요약집을 좀 보겠습니다. 자주 출제하니까. 임대차만 담아주도록 하게 해요. 191페이지 630조 일단 시험이 무단전대보다 적법전대가 많이 나오니까 일단 자 적법전대는 동의를 받은 전대입니다. 이걸 알아야 주임법 상임법이 또 해결이 돼요. 주임법 상임법 전대차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이제 중개업을 하니까 중개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이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바로 전대인이 되죠. 이 계약이 두 개란 말이야.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계약, 을과 병 사이는 전대차계약. 이것도 채권계약, 채권계약. 이 건물이다. 을은 갑에게 월세 주고 차임 주고 병은 을에게 차임 주고 이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갑하고 병 사이는 계약이 있어 없어요? 이 계약이 없단 말이야. 이게 포인트입니다. 계약이 없으니까 원칙은 갑과 병 사이는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어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자, 원래 이제 권리 의무는 계약으로 발생하니까 우리가 민법 186조 100번 맨날 하고 물거리에서 법률행위, 이게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 그 다음에 이제 이 없어야 되는데 법률행위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법률 규정으로 딱 한 개가 나와. 이 임대인 보호 규정에 전대차는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겁니다. 병이 갑에게 의무만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만 부담하고 권리는 없다는 거죠. 의무만 부담한다. 의무만. 그러니까 월세를 이렇게 지급하라는 거야. 원래 계약상 월세 이렇게 지급하잖아요.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완전히 꽃놀이패죠. 두 번 받을 수는 없어요. 얘가 이제 차임 안 주면 이렇게 받아라는 거예요. 두 번 받으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이거였는데 병이 자 이렇게 꼬박꼬박 월세를 줬어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갖고 톡했다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그 유명한 저 동대문 서울 유명한 법무사 갖고 튀어버렸어요. 미국으로. 이거 다시 줘야 돼. 전차이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들이 이제 전대 놓으면 집주인한테 직접 주겠죠. 이 사람 동의받은 게 자, 일단 동의받은 걸 전제합니다. 자, 가보자. 630조. 제1항 임차인이 동의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는 자, 인쇄체 나오죠? 전차인 동그라미 쳐. 직접 임대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 이걸 이제 가장 많이 출제한단 말이에요. 병은 갑에게 직접 차임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전차인 병은 전대인들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 갑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를 못한다 이거야. 이거죠 바로. 이렇게 월세를 꼬박꼬박 줬는데 갖고 톡해버렸다. 그러면 병은 갑에게는 나 월세 꼬박꼬박 줬다고 대항 못하니까 월세를 이렇게 다시 줘야 돼. 두 번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2항 전항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런 직접 의무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갑은 을에게 차임 못 받는 건 아니야. 차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냥 전항 규정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은 임차인 을에 대한 권리 행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자, 적법 전차인 물을 위한 특별 규정 요겁니다. 요걸 이제 외워야 돼. 이 불쌍하니까 얘가 이제 불쌍하니까 이 불쌍한 병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 4개 나와. 여기 이제 강행 규정이야 이제.
요걸 좀 해요. 4개. 여기서 거의 출제가 됩니다. 4가지입니다. 자, 아까 이쪽에 어떤 거, 얘가 이제 토지 전차이다 그러면, 토지 전천, 토지의 지상물 매체원권이 있어요. 자, 이 병이 보고, 갑보고 지상물 매체원권입니다. 또, 건물 임차인이다 그러면, 부속물 매체원권. 근데 조심해야 돼. 비용 상환 청구권은 없어요. 자, 병이 갚고야 비용 상환을 아예 못합니다. 이걸 많이 비용은 청구 못해. 이 2가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원래 이 임차권이 소멸되면, 어머니권이 소멸되니까 자식권을 임차권이 소멸되면 전차권도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전차권이 소멸되지 않아. 어느 경우냐면, 자, 이 둘이서 짜가지고 이 사람들 해지한 거야. 자, 동의 전후가 둘이 합의해가지고 합의로 해지시켜도 전차권 소멸 안 합니다. 합의. 자, 2번째는 합의. 그 다음, 이 사람이 기간을 안 정했어요. 기간을 안 정해가지고 언제나 해지 통보할 수 있었죠? 해지 통보하면 병에게 통보해 줘야 돼. 계약이 해지 통보했을 때 그러면 병에게도 통지해 줘야 됩니다. 병에게 통지 안 하면 대항을 못해. 요 4가지입니다. 자, 뭘 보러 간다. 기억에 전차권 불소멸의 특칙입니다. 땡땡.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 그러나 임대인하고 임차인 동거하면 합의가 포인트야.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아. 합의 해제면 합의. 자, 이런 채무불이행을 해지된 경우, 이건 당연히 전차권 소멸해요. 합의 해지됐을 때만 소멸하나. 우리 짜가지고 해지 못 시키게 하는 거예요. 다음, 니은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대차계 종료되면 전차인 병에게 통지해 줘야 돼. 나중에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해지 통고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되었다고 전차인 병에게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당구장표 조심하세요. 이 해지 통고가 아니라 조금 전에 했죠.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당했을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당구장 표시. 임차인이 이의 차임연체로 해지된 경우에는, 즉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해지된 경우는 해지 사유를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4번 동그라미. 토지 전차인은 1차로 임대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면 2차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리얼. 4번째, 건물 등 전차인은 부속물 매수권이에요. 부속물 매수권. 다음, 미용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무슨 청구를 못한다고? 비용 상환 청구권은 없다. 요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무단전대는 하나만 봅시다. 무단전대는 앞페이지로 와가지고, 무단전대 191페이지. 자, 무단전대 양가로 3번. 위에서 한 7번째 줄 양가로 3번. 임대인 동의가 없는 임차물의 전대. 자, 무단전대 갑니다. 무단전대는 답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자, 갑의 임대인의 동의 안 받고 이렇게 전대하는 걸 무단전대라 그러죠. 자, 그럼 이제 동의 안 받았어요. 자, 이 동의 안 받, 그래도 이거는 유효해요. 아까 했죠. 남의 물건도 계약할 수 있다고 유효합니다. 단지 이 갑에게 대항을 못할, 동의 안 받았으니까 대항 못합니다. 자, 대항 못하니까 병은 불법 전차인이 됩니다. 불법 전차인이죠. 자, 조심해야 돼. 을한테는 이게 유효니까 적법 전차인이고 갑에 대해서만 불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임대차는 지금
유효하고 있잖아. 을에게 월세를 받고 있어요. 을에게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이 사람은 불법 전차이지만 조심해야 돼. 갑이 이렇게 못하는 게 아까 여기 동의 받았을 때는 뭐죠? 직접 의무만 주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 630조에. 그래서 이렇게 월세를 줘야 돼요.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 동의 받은 게 없으니까 이 병이 갑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점유하고 있지만 이 월세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이 손해가 없잖아. 그래 갑이 병에게 일단 자,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자, 왜 이 사람 손해가 없잖아. 월세를 받으니까. 손해배상은 손해가 있을 때 청구하는. 근데 월세가 받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받으니까 부당이득 발한 청구도 못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약이 없으니까 차임 청구도 못하죠. 이거 답으로 가장 많이 나와.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요 특징 4가지 있죠. 요 특징 4가지는 동의 받았을 때만 하는 거야. 적법 전차인만. 이런 불법 전차인은 요 4가지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장난을 많이 쳐요. 자, 문제 한번 가보죠. 자, 일단 이제 전대차는 적법 전차인부터 공부하고 이제 무단으로 갑니다. 47. 무조건 전대차가 나오면 임대인 동의를 받은 건지 안 받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시험은 받은 게 많이 나와요. 안 받으면 답이 옵니다.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부당이득 청구 못한다. 차임 청구 못한다. 자, 갑니다. 47. 임차인을이 임대인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나왔죠. 무단이죠. 무단으로 병에게 전대했네. 그럼 답이 뭐야? 뭐죠? 손해배상 청구할 있다 없다? 없다. 부당이득 청구할 있다 없다? 없다. 차임 청구할 있다 없다? 없다. 바로 답 갑니다. 답이 3번. 3번.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고 동그라미 불법 전차인 병에 대해서 불법 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무단 전대가 나오면 답이 3번으로 거의 나옵니다. 자, 이제 1번 가보죠. 1번. 이 사람이 동의 안 받았으니까 갑은 을에게 자, 동의 안 받았으니까 뭐죠? 해지할 수 있겠죠? 1번 갑은 을에게 임대차에 해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2번 을과 병 사이의 전대차는 당연히 유효하다. 4번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죠. 받아야 줄 의무를 병에게 부담합니다. 이 전대차 계약했으니까 받아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5번 임차인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네. 채무불이행이니까 병은 을의 과실료무 묻지 않고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채무불이행. 48로 갑니다. 갑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했네요. 적법이야 무단이야? 무단이네. 무단. 답 5번 좀 가세요. 자, 방 한두 칸 빌려주는 것은 동의 안 받아도 돼요. 답이 5. 자, 을이 건물에 줄거세요. 건물에 소부분 나왔죠. 소부분을 병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갑은 동의 안 받았음을 이유로 임대차에 해지할 수는 없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방 한두 칸 전대 놓을 때는 집주인 동의 안 받아도 해제를 못합니다. 답이 5. 자, 1번 올라가보죠. 1번. 1번 아까 했던 거야. 부부 사이의 임대차, 전대차. 1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 정에게 부부죠. 배우정에게 건물을 전대한 경우는 동의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죠? 배신적 행위라고 아니다. 을의 행위가 갑에 대하여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갑은 임대차에 해지할 수가 없다.
2번 어른 병에게 당연히 전대놨으니까 건물을 인도하여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2번 을과 병의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은 일단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계약이 두 개죠. 갑과 을 간의 임대차, 을과 병 간의 전대차입니다. 4.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갑은 병을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49로입니다. 을은 갑 소유 X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한 후 갑의 동의를 받고 X 토지를 병에게 전대했습니다. 이건 적법입니다. 적법. 그러니까 자 답 4번 와보세요. 4번 답 4. 임대차 계약이 요거네요.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했죠. 그러면 전 차인에게 통지해 줘야죠. 갑은 전 차인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해요. 통지하지 않았다면 해지되었다고 병에게 대항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답이 4. 1번 올라갑니다. 1번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는 전대차의 성립 이후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동의받았잖아요. 2번 갑과 병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으나 줄 보세요. 병은 갑에게 동그라미 뭐라 한다고?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 포인트야. 630점. 3번 갑은 병은 을과의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에 전 차인을에게 지급한 차임으로서 갖고 미국으로 토끼버렸어. 토끼버리면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병이 신축한 건물이 X 토지에 현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친구네요. 갑이 X 토지 임대를 원하지 않으면 2차로 병은 갑에게 건물에 매청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지상물 매청구가. 자 50번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 잘 보세요. 임차인은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 건물을 인도에 주었습니다. 불법 점유입니다. 불법. 1번 갑의 동의 없이 을과 병의 전대차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동의 안 받아도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유효다. 2번 임대차 계약 권리 안 돼 보세요. 적법일 때만 자 예외적으로 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 해지 통고 안 하면 병에게 대항 못한다. 매청권이 있다. 부정 매청권이 있다. 이거는 적법일 때야. 이 불법일 때는 저 네 가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걸 꼬신 거야 이제. 2번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한 경우 이거 통고해 줄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불법이니까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갑은 해지되었다고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틀린 질문이죠. 이거는 적법 전차에서만 맞는 질문이에요. 불법 전차니까 해지 통고할 필요가 없다. 3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도 내에서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요거네요. 뭐 못하는 거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다. 차임 청구할 수 없다. 그 답이 3번이 됩니다. 3번이고 답은 쉬웠고 4번 병은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갑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을 갑에게 직접 지급. 이것도 적법일 때 얘기입니다. 적법일 때. 이 불법일 때는 야 갑은 을에게 적법을 했지만 불법일 때는 의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니까 차임 줄 의무는 없다. 5번 조심 또 5번 더 전대차가 종료하면
병은 전차물의 사용 편의 결의에 을의 동의를 얻어. 이 을의 동의를 얻어가 아니라 갑의 동의를 얻어야죠. 갑. 임대인 갑의 을을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져 없다. 적법이 아니잖아. 불법이니까 항상 법이 그려야 돼. 자, 적법일 때 예외적으로 전차권 선별하지 않는다. 해지 통고 사유 병에게 통고한다. 지상물에 청구할 수 있다. 부속물에 청구할 수 있어요. 불법일 때는 이거 내게 아무것도 못해요. 못하고 이거 못한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음 51로 갑니다.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 얻었어요. 임차인의 병에게 전대했다. 적법 전대입니다. 그러니까 1번 요거네요. 1번 갑과 을의 동그라미 쳐 합의입니다. 합의로 임대차 계약 종료되어도 병의 전차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외워줘야 돼요. 2번 병이 건물 상용의 편익을 위하여 자 임대인 갑의 동의 얻어 건물의 물건을 부속했다면 병은 전대차 종료지 갑에게 뭐 할 수 있죠? 지상물매 청구할 수가 있다. 정확하고. 답 3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예외적으로 자 해지 통고 사유로 해지되었을 때만 통지해 줍니다. 해지 통고가 아니고 해지 통고가 아니고 채무불이행. 자 을이 갑에게 채무불이행 차임 이기 연체했다. 채무불이행을 해지됐을 때는 통지 의무가 없어요. 올 마이네. 답이 3번. 을의 차임 연체액이 이기 차임액에 달하여 갑이 임대차게 해지한 경우 이때는 통지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갑은 병에게 대하여 그 사유에 통지 없이도 당연히 해지되었다고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는 있답니다. 있다. 조심해야 돼요. 해지 통보만 해주는 것이지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됐을 때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이 3. 자, 밑에 해설서 좀 봐주세요. 3번 해설서 동그라미 3번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차인도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되면 통지 의무 없어요. 법단에 같은 경우는 임대인에 대해서 전차인의 전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자 죽었죠.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이기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차인이 잘못했잖아요. 임대인이 임대차액을 해지한 경우 이때는 통지할 필요 없어. 전차에 대해서 그 해지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되었다고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고로 해지의 의사 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즉시 통지할 필요가 없이 임대차 관계는 해지로 종료되고 전차권도 종료됩니다. 답이 4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병이 이 집에 살고 있잖아. 이것도 종료되고 이것도 종료되고 원칙적으로 이렇게 건물 돌려줬다가 이렇게 우회전을 그러면 그러면 우회전아. 그리고 직접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죠? 직접 돌려줘도 됩니다. 그게 4번 얘기야.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병이 갑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는 경우는 유효해요. 을에 대한 건물 반환물을 당연히 면한다. 집주인한테 돌려줬으니까. 혹은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에 병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가 전대차가 종료됐는데 그 집에 계속 산다. 정당이 득이야 부당이 득이야? 부당이 득이잖아요. 갑은 병에게 차임 상당의 월세 상당의 부당이 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51번 질문은 잘 기억해야 돼. 52번 갑은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승낙 얻어서 적법이야 그 건물을 병에게 전대했습니다.
틀린 것. 자, 3번 조심하고. 자, 여기서 아까 뭐 청구 못한다 그랬죠? 비용 상환 청구 못합니다. 이렇게 예외적 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 해지 통보사유 통지해줘야 된다. 지상업의 청구권. 이런 네 가지는 있지만 요 병원 가격에 비용 상환 청구를 못합니다. 비용 상환 청구를 못해요. 그게 답이야. 답 3번 나오면 3번. X 건물이 강풍으로 인하여 일부 파손된 경우 전차인 병은 임대인 가격에 수선이 비용이잖아. 수선 비용 청구할 수가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답이 3번입니다. 조심을 해야 돼. 답이 3. 자, 1번 가보죠. 병이 차임을 을에게 지급했어요. 근데 을이 갖고 토껴버리면 또다시 지급해야죠. 갑에게 다시 차임을 지급하여 손실을 부담할 수가 있다. 다음에 2번 갑이 중간에 빠졌네요. 갑이 차임을 병에게 청구하지 않고 을에게 청구해도 상관이 없으네. 꽃놀이입니다. 4번 갑과 을이 합의 나왔죠. 합의로 임대차 계약 해지하여도 통지해서 병에게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합의니까. 5번 병은 일정한 경우 갑에 대하여 부속매청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있다. 뭐를 못한다 그랬죠? 비용 상환 청구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민법을 마치고 특별법으로 갑니다. 자, 특별법이 우리 이제 크게 적으세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우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항상 특별법 반대면 일반법이죠. 자, 민법은 일반법입니다. 일반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대상. 아주 일반법이고 딱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특별인 뭐 쉽게 해서 경제적 약자 봅니다. 그리고 딱 대상이 딱 특정돼서 특정 대상에만 적용이 돼요. 이걸 이제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법은 딱 주택만 적용돼요. 주택만. 상가만 적용됩니다. 자, 임차인 모기임 이거는 분면적 강행 규정이죠. 누구한테 불리한 무효죠?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다 이겁니다. 자, 주인법 하나 봅시다. 주인법, 상인법 거의 90%는 똑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1번 이겁니다. 1번이 바로 특정 대상 찾는 거예요. 주택만 적용됩니다. 주택만. 자, 1번 주인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 주택, 자, 기업.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돼요. 자, 우리 창고까지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이 건물을 임차했어요. 여기에 이제 일부가 창고가 있다. 창고까지 적용됩니다. 일부 있는 경우도 적용돼요. 그다음 리어는 적용 안 되죠. 임차주택이 일시 사용이 한 것이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일시 임대차는 주인법, 상인법 적용 안 됩니다. 1시간, 2시간 빌리는 것은 적용이 안 돼요. 일시 임대차는 100% 임의 규정이야. 일시 임대차는 세가 비싸요. 우리 해수욕장에 가서 파라솔 빌리면 엄청나게 비싸요. 다음 티귿 주택의 미등기 전세도 적용됩니다. 미등기 전세가. 다음 리얼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적법한 임대 권한 받은 자 대표적인 경우 명의 신탁자도 옛날에 기업 티귿 리얼 적용됩니다. 답은 3번. 자, 2번 가보죠. 다음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자, 정리하죠.
대항력은 뭐 더하기 뭐죠?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한 다음, 주민등록 같은 말 전입신고죠. 전입신고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옛날에 한자로 이길이라고 그랬죠. 일용시입니다. 만약에 인도도 2월 1일 받고 주민등록 2월 1일 했다 그러면 2월 2일 날 새벽 0시부터 대항력 갖춥니다. 그 다음 조심할게. 자, 우선 변제 경락 대금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우선 변제 받으려면 이게 우선 배당 받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현재 이거는 민법적 용어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이죠. 우선 배당 받으려면 조심해야 돼. 대항력 여기다가 엔더 돈이 들어가야죠. 돈은 어디 적혀 있죠?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 있잖아. 임대차 요 계약서에다가 뭘 받아야 되죠?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 확정일자. 여기 임차 보증금이 들어가 있잖아. 자, 여기 봅니다. 엔더잉.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등록 전입신고야. 자, 이거는 언제까지 존속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존속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입니다. 이걸 외워야 돼. 배당 요구. 배당 요구하는 마지막 날 종기까지 존속해야 돼. 존속. 이전에 이사, 자, 배당 요구 종기가 아마 5월 1일이다. 5월 1일까지 존속하고 있어요. 4월 30일 전출 나갔다. 꽝이야. 대항력도 없고 우선 면제권도 없어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절대 이사 나가면 안 돼. 주택은 사업자 등록이죠. 주택은 사업자 등록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경매 들어가면 법원에서 배당 요구 종기를 알려줘요. 공고를 합니다. 첫 경매 개시 전까지 배당 요구 종기를 알려줘요. 이때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민등록입니다. 주민등록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민법은 도달주의 원칙인데 이 도달주의가 아니라 수리한 때 주민등록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무원이 수리한 때, 도달한 때가 아니고 수리한 때입니다. 공법적 사고니까 그래요. 자, 2번 문제 갑니다. 틀린 것. 자, 답이 4번 바로 갑니다.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언제 취득하죠? 주택 소유권 언제 취득하죠? 경락대금 완납한 때죠. 경락대금 완납한 때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러면 임차권하고 소유권이 동일한 대기소겠죠. 그럼 뭐가 소멸? 혼동이죠. 임차권 소멸하자. 왜 이게 혼동? 그러면 임대인에게 보증금만한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혼동입니다. 혼동. 혼동을 소멸합니다. 임차인이 경락을 받으면 자기가 소유자고 자기가 임차인이 됐으니까 임차권을 혼동으로 소멸하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야 보증금 달라 미친놈이고. 답이 4. 자, 1번 올라갑니다. 고쳐보자. 주민등록 신고는 외워야 돼.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면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동그라미 치세요. 수리한 경우에 신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건 기억해야 돼. 주민등록을 수리한 때 도달한 때가 아닙니다. 수리한 때 신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리 마수리. 2번 대항력을 갖춘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이건 뭐 워낙 많이 나왔죠. 자, 그냥 갑이 임대인 우리 임차인 임차보증금이 1억이었어요. 자, 이렇게 쓰는데 이 집을 임대인이 팔았어요. 예? 여한테 그러면 새로 소유자가 양수인이죠. 자, 어디 사람 소유권 상실. 이게 소유권 판 게 아니고 이거는 임차권을 팔았죠. 임대주택을 팔았네. 맞습니다. 임대주택을 병한테 팔았어. 그럼 양수인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잖아. 그럼 갑에 보증금 반환처럼 소멸됩니다. 소멸 면책이죠. 이 병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죠.
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존재합니다. 얘는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증금을 의무자고 이 사람은 소멸해요. 소멸. 면책적 인수입니다. 자, 이번에 오야 돼. 대항력 갖춘 임대주택이 양도 집이 팔렸어요. 상가 똑같아요. 양도인 즉 임대인 값은 임대차익이 완전히 탈퇴하고 임차인 을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이라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 면책됩니다. 그럼 나중에 보증금은 누가 한테 받아야 돼? 새로운 소유자한테 받아야 돼. 3번 주택의 대지에 설정된 건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 절차에서 줄거세요. 대지만 매수한 자. 매수는 경락받은 거야. 땅만 경락받은 사람은 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 소유자하고 땅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다음 5번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대항요건 경매시 그보다 앞선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 경매 들어가면 말소 기준 외우라 그랬죠? 말소시키는 기준이 임의 경매는 최선순위 저당권이죠. 최선순위 저당권. 또 담보가등기 경우 최선순위 담보가등기. 자, 요거 이제 말소 기준입니다. 그리고 강제경매 들어가면 최선순위 가압류. 가압류가 없었다 그러면 압류죠. 가압류.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자, 말소 기준. 요거부터 이제 말소를 시킨단 말이야. 요거 만약 2월 1일 날이었다고 해. 이거보다 선순위 임차권은 존속하면 소멸 안 해요. 후순위는 당연히 소멸하겠죠. 요거도 말소시키니까 항상 대항력은 말소 기준보다 선순위는 존속하는 대항력을 가지고 존속해요. 그러나 후순위는 소멸당합니다. 항상 이게 이제 5번 얘기야.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추었더라도 경매시 그보다 앞선 나왔죠. 앞선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는 요거네요. 요거보다 앞선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으면 말소당하니까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항력이 인정 안 된다는 것은 경락인에게 이 집이 경락인이야. 경락인에게 이 사람이 대항 못한다는 겁니다.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3번하고 좀 쉬죠. 다음은 주택임차권 대항력 틀린 거. 자, 1번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일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자 후에 대항력 취득했어요.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나중에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 상실하지 않습니다. 네, 이미 취득했었으니까. 2번 자, 항상 조심할 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차이야. 단독주택은 자 취분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돼. 뭐만? 취분만. 근데 공동주택은 조심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은 뭐 취분은 적어도 좋고 안 적어도 좋아요. 그럼 반드시 동호수가 정확해야 돼. 우리 잘해야 됩니다. 자, 아파트나 1, 2번 동호수가 정확해야 돼. 그러나 단독주택은 취분이 정확해야 돼. 거꾸로 되면 빵입니다. 2번 임차인이 주민등록 출입 신고를 임차주택 소재지인 545의 5로 올바르게 하였으나 자 545 10은 올바르게 했죠. 대항력이 갖췄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545의 2로 잘못 기재했죠. 이건 누가 잘못했어요? 공무원이 잘못했죠. 이건 대항력이 인정돼요.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수리될 때 정확했으니까. 자, 3번 임차인과의 점유 매개관계. 매개관계 그러면 간접점유죠. 매개관계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 점유자가 있는 경우 직접 점유자가 바로 전차인이죠. 전차인.
항상 자 전대차에서는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해야 돼요. 전차인 명의로. 임차인 명의로 하면 꽝이야. 직접 점유자가 전차이잖아. 직접 점유자 명의로 주민등록해야 돼요. 그런 경우 간접 점유자인 임차인의 주민등록만으로는 꽝입니다. 만으로는 적법하게 대항력을 진압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대를 놓으면 직접 점유자 살고 있는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해야 대항력 취득해요. 답이 3. 자, 밑에 해설서 보세요. 워낙 중요한 판례입니다. 3번 임차인과의 점유 매개 관계에 기하여 당해주택의 실제로 구조를 줄거세요. 직접 점유자 같은 사람 전차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하나여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 적법하게 대항력 취득합니다. 실제 살고 있는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해야 돼요. 상가도 마찬가지야. 상가도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야 됩니다. 또 4번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다면 이거는 잘못 이전된 거죠. 임차인이 잘못이 없으니까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자, 2번하고 4번 잘 기억하세요. 2번은 공무원이 잘못한 거고 4번은 제3자가 잘못했으니까 대항력 상실 안 됩니다. 자, 5번은 가족 명의 주민등록 유효하죠.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자, 줄거세요.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이겁니다. 가족 즉 아들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 그대로 준 채 임차인 아버지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기면 대항력 상실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죠.